침을 놓을 천봉사입니다. 탁월한 능력으로 왕세자의 치료를 맡게 된 맹인 침술사.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는 순간 불이 꺼지자 그의 눈에 드러난 참혹한 현장. 하지만 누가 범인인지 말할 순 없다. 네가 세대 쪼르기 범인이었어! 그리고 이들 중 목격자가 제게 준 투서입니다. 진짜 범인이 있다. 목격자. 불이 꺼지면 진실이 드러난다. 누가 시켰느냐? 겨울 극장가의 승자였던 올빼미는 인조와 소현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해 만든 팩션 사극이죠. 오셨다! 오셨어! 공에서 나오신 이형이 거이시다. 영화는 궁중 침술사를 뽑는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맥이 불규칙한 것이 태기가 있는 듯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진맥에 당장 수침을 하지 않으면 오늘을 넘기기 힘들 듯합니다. 황당한 처방이 난무하는 수험생들의 실력. 이 실이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실이 아니온지라. 교보제 탁까지 하는 수험생들의 실망에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그 순간 맞습니다. 풍을 맞은 듯하옵니다. 정답을 외친 자는 맹인 침술사인 경수. 소경이냐? 네가 그걸 어찌하느냐? 아까 발소리를 들어보니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숨소리 간격이 짧고 불규칙한 것이 성격이 조급하고 참을성이 부족해 풍을 부른 듯하옵니다. 눈은 안 보여도 관찰력 만점, 이론 만점, 실기 역시 만점으로 궁중 침술사로 단번에 합격합니다. 경수가 기어코 궁에 들어가려 했던 것은 혼자서 아픈 동생을 키워야 했기 때문이었죠. 형 이제 궁에 갔다 오면은 기아집도 사고 경제병도 고치고. 형제야. 올빼미가 호평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야, 궁에선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아, 자넨 상관없지? 암튼 때론 머리를 치고 때론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은 대사 때문인데요. 참 잘생긴 걸 알아가지고 자네가 이해하게 내가 여자들이 좀 따르는 상이라. 자, 조심.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의원 입궁. 내의원일세. 저쪽에 보이는 게 약재함. 그리고 저쪽이 창고. 아, 자넨 안 보이지? 눈이 안 보이는 대신 다른 감각들이 극도로 발달한 것은 다른 맹인 침술사들과 같은 형편이지만 경수에겐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야 신참, 여긴 약재 싹 다 분해놔. 알았어? 야, 소경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시키는 거지. 그 비밀은 해가 지고 마지막 빛까지 사라지면 마침내 드러나죠. 어두운 곳에서만 희미하게 물체를 볼 수 있는 주맹증 환자인 경수. 밤에만 시력이 높아져 활동할 수 있는 올빼미가 바로 경수였죠. 이렇게 빛과 어둠, 낮과 밤이 바뀐 상황에서 발생하는 딜레마와 때론 모순되는 일을 해야 하는 내의원과 같은 역설이 영화의 스토리를 끌고 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어디 들어오자마자 약재를 만져?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아이, 살살하게 살살. 독약을 함부로 만지잖아요. 아, 그 독약인 줄 알고 만졌겠는가? 주로 사람을 살리지만 때론 죽이기도 하는 내의원의 역설. 곳이라 그 위계 질서가 살벌하네. 근데 왜 내의원에 독약이 있습니까? 하약을 어디서 만들겠나? 아이고. 그리고 얼마 후 먹어. 병자호란 후 청의 볼모로 끌려갔던 소현세자가 8년 만에 귀국하며
조정은 커다란 갈등에 휩싸이게 되죠. 세자 저하와 청나라 사신이 도착했다 합니다. 이제 청나라가 천하를 지배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 청을 세자 저하가 등에업고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깊은 일이 기쁨보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인 인조. 여기서 TMI. 유해진 배우는 왕의 남자를 2세트에서 찍었다고 해요. 많았다. 그때는 광대를 연기했는데 17년 만에 왕이 된 거죠. 또 당시 조감독이었던 안태진 감독 역시 오랜 세월을 지나 여기서 데뷔작을 찍게 되었답니다. 어저리 덜 기어서 봐 설경비 걸수도 민도 너 지워일러 버보드모. 네가 8년 전에 남한산성에서 짐에게 저질렀던 행실을 생각하면 비신번호시 차와니 왕 도부친 거 우를람비. 내 너를 조선 왕에서 폐위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나 막연했던 인조의 불안감은 청에서 돌아온 세자의 존재감으로 인해 서서히 광기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강국한 청으로 짐이 너그러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니 그리하라. 그리고 며칠 후 세자의 전담 침술사가 된 경수는 밤늦게 세자의 부름을 받게 되죠. 조금은 정신이 느슨해져서일까요? 뭉친 기운을 풀어드리기 위해 대추열에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적인 실수로 마침내 정체가 드러나고 마는데요. 보이는구나. 그리고 이 장면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왜 볼 수 있으면서 못 본다 했느냐? 소경이 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수가 자신과 같은 처지임을 깨닫게 된 세자. 너라면 어찌하겠느냐? 계속 모르는 척, 안 보이는 척 할 셈이냐? 때론 눈 감고 사는 것이 몸에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대사는 마치 박대경이라는 것이다. 두 남녀의 로맨스 장면을 보는 것 같죠? 안 보고 사는 게 몸에 좋다고 하여 눈을 감고 살면 되겠는가? 그럴수록 눈을 더 크게 뜨고 살아야지. 경수는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 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달콤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죠.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셔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십니다. 홀리듯 달려간 세자의 처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두 눈을 의심하게 할 만큼 끔찍한 사건이었죠. 급박하게 돌아가는 치료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챈 경수. 치료를 하기엔 뭔가 수상한 냄새, 그리고 의심스러운 소리. 마침 불이 꺼지자 눈앞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독살. 뭐라? 어인은 서슴없이 단번에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고 있죠. 마치 보이지 않는 경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비꼬듯. 세자는 독살됐고 경수는 범인을 봤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봤다는 경수의 말이 되지 않는 이 딜레마. 들어도 못 들은 척, 보고도 못 본 척이라는 평소의 두려움과 그럴수록 더 눈을 크게 떠야 한다는 세자의 신념 사이 경수가 서 있습니다. 내 연에 있던 서망초다. 저의 증상이 서망초를 썼을 때와 똑같지 않느냐? 누군가 이 서망초를 써서 세자 저하를 독살한 것이다. 결국 경수는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뒤에 누가 있는지 파헤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소경이 앞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경수의 대사는 백성들이 진실을 알길 원치 않는 기득권을 가리킨다. 그리고 마지막 나는 보았습니다 라고 외치는 경수는
내가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어떤 고난이 와도 진실하게 말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게 뭐냐? 그러니 말을 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두려움을 넘어서는 일인 것이다. 서경이면 서경답게 눈 감고 살아라. 제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제가 보았습니다.